올해 7월부터는 시설 이용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운동,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헬스클럽 등이 코로나19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설에서 이용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도를 새로 바꿀 때 쟁점이 뭐였냐면 PT를 받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헬스를 이용하시거나 하는 분들 보면 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PT 금액에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등록할 때 어디까지는 이용료고 어디까지는 PT 비용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뭉뚱그려서 등록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만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쪽을 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해당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들 어렵다 이런 사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해서 전체 금액의 이 3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권이라고 하면 PT 이용 금액 자체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 이용료하고 강습비가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절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책 중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가져오는 주류의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2병이 제한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용량 가격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지금 면세점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 떼어다가 팔면서 면세점에서 캐시백을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들도 요즘엔 찾아보기가 어렵고 업계 최초로 롯데면세점 같은 곳들이 그런 방식의 영업 안 하겠다. 이게 남는 것보다 뒤로 새어 나가는 게 더 많다 해서 더 이상은 그런 영업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상황에 면세점 손님은 줄어들고 참 어렵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규제의 합리화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세점에서는 물건을 판매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정부의 특허 수수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청에 이걸 내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의 일정 비용을 징수를 해서 이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이자 관세인 셈인데 코로나19 시기에 이 감경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오갈 수가 없으니 면세점이 개점 휴업 상태였고 그때 감경제도를 도입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도 여행 수요가 되살아났지만 국내 면세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율을 정부가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휴대 면세주류에 대한 2병 제한도 폐지가 되는데요. 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술이든 2병까지만 사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용량으로는 2리터 또 금액으로는 미화 400불 이하였던 그 규정에서 2병 제한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2리터 규정하고 미화 400불 이하라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하고 병수 제한만 사라졌다.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내용도 담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반의 부동산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포함된 건데요. 어떤 세제 혜택들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가 사실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 주택 총량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지방에 오래된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신축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이 집을 제때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되니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로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집이 안 팔려서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을 대지 못하는 손해와 함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등을 무겁게 물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축주택 판매업자들이 여러 채를 미분양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7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 제도는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배제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2배 수준으로 이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모든 미분양 주택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고 지었던 그때 발생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이 합산해서 배제해준다. 정부가 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주택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악화돼서 이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거기에 망토를 씌워서 투명 망토 씌운 것처럼 그 집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세제 혜택을 드린다고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대상 주택을 늘립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 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지방 2주택의 경우에는 가액 요건을 종전 공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대상되는 주택이 좀 늘어나겠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올해 5월까지입니다만 이거 1년 더 늘려서 앞으로 다주택자들도 좀 이 집을 팔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기한을 넉넉하게 줌으로써 전세 시장도 좀 안정화시키고 전체적으로 매매가 좀 줄어들어 있는 현재의 상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의 다양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더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는 업종이 관광업을 중심으로 더 커지는데요. 어떤 업종이 포함됐을까요? 네,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고요.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 발급이 필요한데 현재는 변호사나 병의원 같은 138개 업종에 대해서만 의무 발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면 앞으로는 기념품이나 관광, 또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하고요. 사진 처리업이나 낚시장,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에서도 반드시 이 사종을 추가해서 이쪽에서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들이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새 나가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이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또 포상금 지급액도 건당 50만 원에서 25만 원, 건당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해당 업종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영세 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하지 못하거나 그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준 조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의 합리화나 과세 형평성의 제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